예상했던 대로 긴장감은 없었다. 예고됐던 파국인지라 놀랍지도 않았다. TVN과 JTBC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됐던 지상파 3사는 말 그대로 기근에 시달렸다. KBS, MBC, SBS의 드라마 가운데 떠오르는 제목이 없을 정도다. 고개를 들기 어려운 한 해였다. 흉작 중에 흉작이었음에도 연말인지라 시상식은 열려야 했고 누군가는 상을 받아야 했다. 관성에 의한 것인지라 감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우스꽝스럽고 민망한 쇼였다. 2018년 마지막 밤 KBS의 연기대상과 SBS의 연기대상이 동시에 열렸다. 재미없고 지루한 시상식은 2019년 새해 첫날까지 이어졌다. 애초에 상은 넘쳐났지만 그마저도 공동 수상이라 곱빼기가 됐다. 스스로도 감격할 수 없었던 수상자들은 뻔한 소감을 읊었다. 시상식은 쓸데없이 길었다. 도대체 4시간이나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하루 전에 열렸던 MBC 연기대상도 다를 게 전혀 없었다. 공동 수상 남발하는 KBS. (2015년) 고두심 김수현, 2016년 송혜교송중기, 2017년 김영철 천호진, 이어 4년 연속이었다. 이쯤 되면 KBS의 대상은 공동으로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졌다. 그렇기에 조금은 생뚱맞은 결과였다. 차라리 김명민이나 장미희는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공동 수상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KBS의 선택 장애는 고질병이었다. 대상도 공동인데 다른 상인들 오죽했겠는가? KBS는 상을 쪼개고 쪼갰다. 1급과 장편, 중편, 미니 시리즈로 세분화해 무려 22개의 수상 부문을 만들었는데 그중 16개 부문이 공동 수상이었다. 선택지가 좁았던 SBS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셈이다. 무엇보다 가무성과 김선아는 그럴 자격이 충분했다. SBS도 월화, 수목, 주말 1위로 부문을 잘게 나누어 시상을 했지만 문제의 공동 수상은 대상을 제외하면 없었다. 아텐저스 4인방, 신성록, 봉태규, 박기웅, 윤종훈에게 캐릭터 연기상을 줬지만 이는 예외적인 케이스에 불과했다. 선심 쓰기 좋은 베스트 커플상마저 가무성 김선아 한 커플에게만 시상해 그 가치를 높였다. KBS가 무려 7커플에게 베스트 커플상을 준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MBC, 소지섭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MBC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자. 사실 MBC의 경우 시상식을 열기 민망할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드라마 왕국의 몰락이 가속화됐던 한 해였다. 이런 드라마가 방송됐었나 싶을 정도로 낯선 작품들이 많았다.
미니시리즈, 연속극, 특별기획 등으로 상을 세분화해 가능한 한 많은 연기자들에게 상을 나눠줬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드라마 PD가 뽑은 올해의 연기자상과 황금연기상을 수상한 허준호가 대상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뭔가 아이러니하다. 정리를 해보자. 방송사별로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개최되는 시상식은 종무식의 느낌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긴장감 없는 시상식에 시청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상의 권위가 없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방송사라고 그걸 모를까? 이쯤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방송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것이다. 갑자기 상의 숫자를 혁신적으로 줄인다고 한들 그 상의 권위가 곧바로 생길 리 없다. 그럴 바엔 어떻게든 상을 많이 만들어서 최대한 연기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잠깐의 화제와 시청률을 잡자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 악순환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 지상파 3사가 에미상 같은 통합 시상식에 합의하고 그 상에 진정한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 사실상 유일하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해결책이다.